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나쁜 생활습관 8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수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졌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다,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셔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생활 습관,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떤 건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느냐, 비율로 따지면 거의 1대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 유전적인 것, 구는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심장병에 걸린다고 한다면 선천적인 가족력, 고혈압, 당뇨 가족력,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는 생활습관이고, 생활습관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점점점 더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고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탈수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찐찐해지죠. 혈관벽에는 염증 물질, 노폐물들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따라서 찐득한 혈액은 심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심장이 똑같은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탈수가 생길까요? 한국인의 90%는 만성 탈수라는 어떤 보고도 있는데요. 일단 습관 자체가 미장착되어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보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마시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반대물, 물의 반대가 되는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탄산음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탈수를 더 조장하는 음료들을 더 많이 드시고 있고, 이 배후에는 바로 미각 중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물 한 잔 끼우기,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먹고, 땀나는 운동에서 물 한 잔 먹고, 탄산음료 마시면 물 한 잔 더 먹고,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2리터 정도,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 살펴보면 소변 검사에서 요의 비중이 올라가 있는, 요가 농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탈수의 정도이죠. 두 번째는 간접 흡연입니다. 집안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거나 작업 환경 속에서 흡연자가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심장병 위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직접 흡연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딴 사람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 속에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은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 혈관을 쫙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돌연사가 생기는 분들도 보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 그 다음에 3차 흡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묻어있는 담배 연기에 접촉하는 것들도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흡연자들도 집안에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담배 연기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를 해주시고 흡연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가 수면 부족입니다. 당연히 수면이 부족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심장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게 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파괴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 것,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인슐린 호르몬, 이런 부분들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서 심장 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몇 시간 자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기 몸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못 맞춰서 잠잘 시간까지 없이 일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졸리거나 피로한 상태가 된다. 그거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심장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특히 오래된 환자세, 이코노미 신드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웅크린 자세는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데요. 혈압이 올라가죠. 어쩔 수 없이 한 자세로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손과 발을, 우리 가장 취약한 부위가 손과 발이잖아요. 그래서 수족 냉증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손과 발을 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한 자세가 제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변비죠. 화장실에서 변비 때문에 힘을 주게 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그때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박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 변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오래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이것 자체가 변비를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변이 나올 때
화장실에 가는, 잠이 올 때 잠이 자는 거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 보면 이유 없이 변비가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살펴보면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든지 수분의 섭취가 부족해서 변이 딱딱해지든지, 그 다음에 소화를 잘 시키는 발효식품, 효소식품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반드시 식이섬유, 발효식품, 수분 섭취,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죠? 걷기와 뛰기 부족입니다. 걸어야지, 뛰어야지 혈액도 순환이 되고 심장이 부담을 적게 가지게 됩니다. 걷지 않고 뛰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걸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저는 7,000보에서 8,000보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시고 지하철 같은 걸 탈 때도 가급적 많이 걸을 수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정도는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주말에 토일 정도는 가까운 공원이나 상가 들어가서 조금 더 걸어주는 것, 모자란 걷기를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야외활동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못한다 그러신 분들 많은데, 그러면 홈트를 하십시오. 집안에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허벅지 운동 아시죠? 손허벅지 운동 하루에 300개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운동 자체가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 때문에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된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알려드리죠. 잇몸 일으키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팔굽혀기,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어지면 스쿼팅, 손 허벅지 운동, 그러니까 앉아서 의자에서 자기 무릎을 모아서 자기 배 쪽으로 당기는 천천히 숨기피 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야외에 나와서 햇빛 쬐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형성시키면서 걷기와 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감기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이나 발안에 동반한 심한 감기는 혈압이나 심박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심각한 정상의 감기를 동반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치와 상의해서 증상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게 되고 팔수가 되게 되면 심장 쪽에 부담을 가지겠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부분이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와 적절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감기가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좀 심한 열이나 발안에 동반한 감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때 수분 섭취를 좀 더 충분하게 해주어서 탈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민감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이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스트레스라고 하실 건데,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자기의 성격이라는 하나의 막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성격적인 취약성으로 자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가 봤더니 다혈질이나 지나치게 직선적인 성격입니다. 화와 분노로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소심하거나 예민한 성격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화나 분노를 내지 말고 담아두어야 되냐? 그런 거 좋지 않아. 바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폭발해야 되냐? 둘 다 본인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표현하되, 그 표현 방식은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는 자기를 해치는 거죠. 화를 내는 것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나기 싫은 상대방, 이 사람만 만나면 화나 분노,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럴 때는 화를 내지 말고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 것도 자신을 위하는, 심장을 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소중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이 우리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면 조그만 노력으로 고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